사이드 없이 그냥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나금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이 확 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사실 오늘 너무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 설명, 그다음에 보상 설명보다 더 많은 고민이 사실 좀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면 사장님들에게 쉽고 간략하게 심플하게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을까? 이거를 진짜 많이 고민을 했는데 머리를 더 쓰면 더 어려워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빠르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오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좀 이 대본들을 좀 보면서 사장님들과 또 중간중간에 티키타카 이런 소통을 하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또 안 되시는 부분들은 제가 또 짚어드리고 이렇게 차근차근 발맞춰서 나가는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 사장님들, 레버리지가 뭘까요? 박강순 사장님, 레버리지 혹시 이해하고 계신가요? 뭘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알고 계신 건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레버리지라고 해요? 처음 알았어요. 서은여 사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역시 엔사의 경력. 역시 여기서 뭔가 들었긴 했어, 그죠? 맞아요. 네, 이걸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라서 오늘 사장님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이 머리로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이걸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짚고 나갈 겁니다. 네, 맞아요. 아까 서은희 사장님이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지렛대는 그 레버리지는 지렛대의 힘을 말합니다. 상품 죄송해요. 죄송해요. 없어요. 아이엠이셔서 없어요. 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활용하는 것을 레버리지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적은 노력으로도 큰 결과를 낼 수 있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 그리고 금융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레버리지는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거 있을 것 같으세요? 간접 소득.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 레버리지 소득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패시브 인컴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파이프라인 소득, 뭐 권리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레버리지는 뭘까요? 바로 대표적으로 PM 제품력, 그리고 그룹의 시스템, 그리고 팀워크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것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레버리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왜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이 사업은 판매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저희가. 그리고 영업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내가 개입이 되지 않아도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나 대신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산을 빠르게 발생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품력. 저희가 개발했나요? 아니죠. 네. 그리고 상대의 건강관리를 저희가 치유해주고 있나요? 직접? 아니죠. 네. 진단을 내리고 있나요? 아니죠. PM의 독보적인 기술로 인해서 제품력이 알아서 소비자들의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의 시스템. 내가 배움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나의 프로스펙터가 제3자의 입장에서 귀로 듣고 보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보다, 스폰서가 말하는 것보다 더 큰 관점으로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해요. 그죠?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내가 부재였을 경우 나를 대신해서 나의 프로스펙터를 담아줄 수 있는 곳이 그룹 시스템입니다. 프로스펙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말씀드리면 가망 사업자, 나의 명단, 그리고 파트너를 말합니다. 신규 초대자. 네, 그래서 이 그룹 시스템이 또 중요한데, 이 스폰서가 맨날 백날 첫날 알려줘도 안 들리다가 시스템 와서 나 스스로 귀가 열리거나,
그리고 마음에, 그리고 깨달음이 얻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실 지금도 우리는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수 사장님께서 김수현 사장님이 지금 안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배움으로 인해서 와서 이걸 보고 이제 내 걸로 만드시는 이런 시간들이 다 레버리지의 활용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팀워크입니다. 이것 또한 나의 부재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나를 대신해서 파트너를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톡방입니다. 또는 팀과 함께였을 때인데요. 그래서 나의 파트너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담아주는 곳,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그룹, 그리고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S팀이죠. 근데 나는 나 몰라라 한다. 이러면은 나는 레버리지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궁금한 점이 있고 파트너가 궁금한 점이 있고 도움을 당장 받고 싶은데 스폰서가 현장 미팅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연락이 바로 안 닿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될까요? 바로 팀한테 요청을 해야겠죠. S팀 톡방으로 또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또는 그 위에 스폰서님도 계시지만 또 여러 팁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또 S팀 카톡방이기도 합니다. 이게 레버리지 효과,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섬세하게 다 하나하나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을 배로 담아내주는, 나보다 더 나은 해결 방안을 만들어주는 곳이 내가 누리고 있는 레버리지 중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몸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곳은 또 어디일까요? 제가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팀 톡방, 그리고 그룹 세미나, 그 다음에 오피스, 그 다음에 호일러 법칙이 있는데 이제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직접 안 만들었죠. 근데 실시간으로 매출이 일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수당이 얼마나 발생이 되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피스도 내가 얼마나 들여보냐에 따라서 레버리지 활용법도 굉장히 다른데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오피스를 볼 때 오토시만 보시는 거 아니죠? 저희 승급 퍼센테이지나 체크 어시어런스나 그런 거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사장님들? 월 초에 내 수당을 미리 알 수 있어요. 혹시 이거 아세요? 우리가 20일 날 지급이 되잖아요. 근데 외국 전산 오피스 들어가셔가지고 매월 초 4일에서 5일 맞나요? 넘어가면은 독일 유로로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자세하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오피스 보시는 방법. 자, 홈페이지도 저희가 직접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죠? 시스템 업그레이드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지 않죠. 근데 우리는 만들어내는 수고스러움 없이 그냥 링크만 전달을 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고 다 스스로 합니다. 로그인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매달 수입일, 실시간 발생되는 것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만들어진 프로그램, 오피스, 이런 홈페이지 같은 경우를 활용만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레버리지를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일러 법칙 같은 경우에는 현장 미팅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스폰서, 나, 프로스펙터, 이 삼각형, 이 호일러 법칙의 경험도 레버리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레버리지는 내가 적은 투입으로 내가 직접 무언가를 다 하나하나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입하고 개입한 것에 비해 더 큰 결과를 얻는 힘, 원리를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자, 딱 이까지는 좀 이해하셨을까요? 네. 자, 그리고 이 수입적인 부분에서도 왜 레버리지 소득이라고 하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우선은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그리고 더 오래 일을 해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실상은 레버리지를 구축한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고 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부유층의 44%는 빈곤층보다 주당 11시간 더 적게 일한다고 합니다. 부유층의 86%는 주당 20시간, 약 하루 많아야 3시간이래요. 많아야. 네. 일을 하고 있고 빈곤층 57%는 주당 50시간.
거의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일을 하고 있죠, 직장인들.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말은 성공에 대한 일반적인 신화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진짜 기본적으로 6시간에서 8시간은 일을 해야 소득이 얻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유층들은 진짜 많아야 3시간이래요. 적게는 2시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밖에 투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을까요? 이 레버리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제 파이프라인 우화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약 6분 정도 되거든요.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영상이라서 보고 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젊은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점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고 꿈을 이룰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세월을 들어 마을로 피어나가기 위해 두 명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젊은 두 사람은 마을로 배달되는 세월을 향해 따라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브루노와 파블로는 열정적으로 일에 임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브루노와 파블로는 양동이를 가져가서 샘에서 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마을로 돌아오면서 열심히 일했죠. 밤에는 그날받은 임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의 일과 자신이 번 돈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이 일로 꿈을 이뤘다고 확신했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한 번에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더 큰 양동이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브루노는 돈을 더 많이 벌면 머지않아 자신이 꿈꾸던 소와 그리고 집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파블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저물면 등은 아파하고 손은 쓰리고 그는 완전히 지쳐버렸지요. 파블로는 돈을 보다 많이 벌 수 있는 좀 쉬운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파블로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산에 있는 샘에서 마을로 물을 나르는 상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면 양조를 가지고 샘에서 마을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은 물을 나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너무나 신이 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파블로는 물론 자신의 생각을 친구인 브루노에게 알려주고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함께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브루노는 파블로의 생각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루노가 생각한 것은 오직 내 돈으로 오늘 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빨리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브루노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이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파블로는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과 이를 완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블로는 이것이 완성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표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매일 그는 전과 같이 일하고 물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쉬는 시간에는 열심히 돈이 많은 땅을 파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갔지요. 브루노와 마을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그를 놀려댔습니다. 사람들은 파블로를 파이프라인 맨이라고 불렀죠. 이 기간 동안 브루노의 수입은 2배가 됐습니다. 그는 벌써 소와 더 큰 집을 샀답니다.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었죠. 브루노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물을 나르서 힘들게 번 돈으로 술집에 가서 즐겼답니다. 하지만 브루노는 매일 그 무거운 양동이를 지고 다니기에는 등이 붓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몸은 피곤했습니다. 그는 몸이 약해져서 점점 더 적은 물을 나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루는 한 달, 두 달 계속 일했습니다. 곧 한 해가 지나고 1회가 됐습니다. 마침내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파블로는 양동이를 채운 것 대신 그의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물을 마을로 나눴습니다.
파블로는 그전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마을로 흘러들어왔죠. 파블로가 이것저것 동안에 그가 잠을 자고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물은 흘렀습니다. 파블로는 행복했으며 자신의 행복과 인내력과 노력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 수입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물이 흐르는 동안 계속 흘러들어왔습니다. 브루노와 파블로의 이야기는 인생의 한 단계를 반영합니다. 현실의 삶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일함으로써 수입을 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초과 근무를 하거나 부업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더 많은 돈을 주는 자리로 옮김으로써 양봉의 크기를 키웁니다. 이 경우에는 종종 그에게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죠. 우리 중에 대부분은 브루노와 같이 돈을 시간으로 바꿉니다. 모든 사람은 하루에 오직 24시간만을 갖고 있으며 모든 시간을 일하는 데만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나이, 건강 또는 다른 이유로 더 이상 돈을 시간과 바꿀 수 없는 때가 왔을 경우입니다. 매우 지혜롭게도 파블로는 그의 전 시간을 제한적인 수입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시간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파이프라인이 물이 흐르는 동안 계속해서 수입을 가져다 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블로는 아마도 나이나 건강 때문에 어느 날 그가 쓸 수 있는 시간과 돈을 바꾸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블로는 그의 수입이 계속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물의 힘을 저금하고 보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직접 시간과 돈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시간과 돈을 직접 바꾸는 브루노와 같습니까? 아니면 파블로와 같이 계속해서 수입을 위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유지 보수하기를 바라십니까? 만약 당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이 생각에 관심이 있다면 프레젠테이션을 보내준 분에게 연락하십시오. 당신도 오늘 당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저희들 하고 있는 일과 좀 연관돼서 들으셨을까요? 네, 딱 봐도 네, 생각나는 사람들이 좀 많죠. 네, 지금 이렇게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을 했나요? 파블로처럼 네,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자동화 수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내가 일한 만큼 그리고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뼈를 갈아 넣어서 움직이는 만큼 벌어들이는 소득만 알고 있었지만 부자들의 수입 형태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또 알게 되었죠. 그래서 레버리지의 활용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이 영상을 통해서 혹시 확실하게 알게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너나 간혹 우리가 또 오해를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버는 거다라고 막 이야기를 간혹 듣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장님들 저희가 놀고 있나요? 이 파이프라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아니죠. 백조처럼 맞죠? 물 위는 정말 우아해 보이는데 정말 물 아래는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치면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자동 수입화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일은 운동선수들에게만 적합하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레버리지라는 책자 내용들을 제가 따와서 사장님들께 설명을 또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 자동 수입화라고 한다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되게 프랜차이즈를 많이 꿈꿉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 가게로 시작을 하지만 내 것을 만들어서 나만 레시피를 만들어서 나의 프랜차이즈점을 넓혀가는 것을 크게 꿈꾸시는데 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프랜차이즈와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일반 프랜차이즈 형태는 기업의 중심이죠. 그리고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매뉴얼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기업만 가지고 있는 수익을 얻고 있는 형태라면 우리는 각자 개개인이 중심이 되고 매뉴얼은 함께 활용하고 나누고 각자의 몫은 각자가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이게 다른 차이점이에요. 요것도 구분해서 사장님들께서 SPT나 이제 레버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꼭 활용을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나는 20%의 영향력만 펼쳤을 뿐인데 이 80%의 결과를 얻어나갈 수 있는 레버리지 수입의 형태라는 겁니다. 자, 레버리지가 뭐지?
레버리지 진짜 있는 거 맞아? 사실 사업을 초반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머리로는 또 알겠지만 아직 내가 이 오토십 숫자의 산하에 많이 펼쳐지지 않다면 또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보상을 풀면서 배움을 하셔야 돼요. 보상을 풀지 않으면 사실 이 뼛속까지 깊이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보상을 계산할 줄 모르고 그리고 이 레버리지가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로드맵도 그릴 줄 모르면 사실 내가 레버리지의 반의 반도 이해를 못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보상 푸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의 일은 영업과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입적으로 뭐가 다르냐? 바로 늘어나는 레버리지 숫자입니다. 자, 영업인은 혼자 1년 동안 매달 10명씩 신규를 늘렸을 때 1년 뒤 숫자 120명이죠. 근데 레버리지,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 20대 80 법칙으로 자, 내가 2명한테 전달하고 그 2명이 또 2명한테 전달을 하고 그 2명이 또 2명한테 전달을 하고 이렇게 쭉쭉쭉 1년 동안 숫자가 누적이 됐었을 때 1년 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숫자를 이해를 하시면 레버리지 소득이 얼마나 극대화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답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간간히 이제 그 보상을 풀어드리고 있죠. 해답 프로그램도 저희가 지금 너무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해답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레버리지 효과를 사장님들께서 느끼실 수가 있어요. 관심 없다가도 이제 해답방에 참여를 하면은 거기 안에서 동기부여를 또 얻게 되고 그리고 도와주는 운영진을 통해서 더 소속감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내가 굳이 운영진을 하지 않아도 나의 프로스펙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게 또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고 있죠. 자, 내가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그리고 나의 재정도 탄탄해지는 통계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 혼자만 해다방을 할 게 아니라 5명한테 소개 그리고 그 5명이 또 5명한테 소개했었을 때 이 레버리지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 우리 보상 공부하시다 보면은 간혹 진짜 요 중간에 왜 3%밖에 안 줘요? 라는 질문을 간간히 받습니다. 근데 이거 설명할 줄 모르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설명하려면 요거를 풀어내실 줄 알아야 돼요. 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 PM은 가장 많은 숫자에 더 몰아서 준다는 얘기거든요. 보시면 5레벨, 6레벨부터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못해도 해답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5명한테만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직급들을 달성할 수 있는 게 로드맵이 짜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5명한테만 전달을 했고 또 다른 5명이 또 다른 5명한테 전달을 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신다면 자, 근데 내가 해답방을 활용 못한다. 우리에겐 오토십이라는 정기구독 가장 빠르고 PM의 기본적인 핵심 보상이죠. 레버리지를 빠르고 쉽게 느끼실 수 있는 오토십은 어떨까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시너지를 냈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 레버리지는 빛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 혼자 전달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 나는 가만히 있어도 수입이 발생되는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시들이 이제 리더분들의 오토십 숫자인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제 사진 앨범에 이거 즐겨찾기로 제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늘 직급 그 목표 이런 거를 나아갈 때마다 그 산하에 그 무슨 직급이냐, 뭐 몇 포인트 정도 돼야 내가 뭐 무슨 직급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오토십 숫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면 저는 PM 비즈니스 처음 할 때부터 이거를 다 저장을 했었어요. 제 앨범에. 리더분들은 직급 달성을 하셨을 때 산하에 몇 명 정도 있었을까? 그게 통계잖아요. 저는 그거를 계속 파악하는 걸 좋아했었고 그리고 좀 짐작이 되는 통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한테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숫자들일까 확인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공통된 점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앞에 뭐냐면 이 리더분들이 직급했던 달이에요. 이게 달이에요. 직급을 달성했던 달. 보면은 VP 같은 경우에는 산하에 몇 명이에요? 78명. 그리고 EVP도 138명이죠. 이분은 153명. 야, 이 말은 즉슨 뭐냐면 내가 EVP 되려면 최소 130명에서
150명 50명 사이에 오토십 숫자가 있으면 나는 EBP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통계입니다. 근데 PM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그룹장님들이나 리더분들 이런 오토십 숫자를 확인을 했었을 때 통계가 다 비슷하더라고요. 보시면 PT 달성할 때도 이분 235명, PT 261명이죠. 이만 즉슨 뭐예요? 최소 230명에서 260명 사이에 오토십 숫자가 있다면 나는 PT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PM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보상, 로드맵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도.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제 앨범에 저장을 해놓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직접 가입시킨 사람들은 그렇게 그 숫자가 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황도영 그룹장님 거거든요. 근데 GP가 된 순간에 거의 1000명이 넘었죠. 이게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네, 나는 뭐 40명, 100명한테 전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거, 이런 걸로 다 레버리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나도 곧 그렇게 되는 거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제로 PM을 통해서 레버리지 경험을 지금 현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의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처음에는 혼자였겠죠. 그리고 이일이 사장님 단 2로 숫자 오토십 2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는 매월 1일마다 포인트가 자동으로 뜹니다. 이게 8월 1일자. 제가 이때 미팅하러 가는 날이었고 점심 좀 지나서였어요. 근데 이때는 367이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이 포인트가 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했었을까요? 저는 그날 웨이 하나 전달했어요. 네, 이 말은 즉슨 레버리지를 저는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것들도 사장님들이 직접 확인을 하시고 느끼실 수가 있다, 누리실 수가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영업을 잘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PM이라는 파이프라인을 두고 레버리지를 저는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 활용을 잘 하시는 방법은 나의 시간,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는 거. 내가 간혹 이제 직장인 분들, 그 다음에 또는 투잡인 분들이 간혹 이제 움직여서 뭔가를 해야지만, 뭐 했다. 약간 이런 그 오해와 착각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전업을 하시다 보면은. 근데 저희들은 일은 전달을 해야 결과가 나와요. 자기 개발하고 마인드셋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집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사실 레버리지가 활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 허용되는 시간 안에서 우선순위를 뭘 해야 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레버리지 단순히 숫자를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나의 주변 환경에서도 어떻게 이 매뉴얼들, 내가 배운 것들을 잘 하냐에 따라서 나의 목표를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지금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고 계실까요? 어때요? 이 사사 보면은 정선유 그룹장님 강의 때도 좀 종종 보았을 겁니다. 사장님들은 지금 어떤 유형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당연히 저희들도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못해요. 이거 구분은 알고 계시죠? 여기에 이제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근데 이제는 인플루언서들까지도 자영업 쪽에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B와 I 국면으로 가려면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우리 PM 비즈니스도 이렇게 순서대로 거칩니다. 절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점프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매니아였다가 매니아에서 뭔가 그냥 빨리 전달을 해야 되다 보니 제품 먼저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죠, 행위가. 근데 우리가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려면 뭐예요? 보상을 풀어야 된다는 걸 사장님들도 알고 계시죠. 근데 보상을 풀지 않으면 계속 나는 여기에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넘어가려면 나와 함께 이 비즈니스 일을, 기회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전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리더가 되시면 나는 자연스럽게 B와 I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레버리지를, 소득을 얻어가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따라가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시간이 당신을 관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이 하루를 관리하게 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레버리지 그 책자에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생산적인 시간을 알아내서 모든 시간의 낭비를 피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시간적인 사치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레버리지 저자는 부자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을 있고 없고의 차이. 네, 이걸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직급 달성을 하면 이런 억대의 자산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IMM이 되면은 5억 원대의 상가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 그리고 BP, EBP 이렇게 10억 원대의 자산가. 그리고 뭐 GP, 그 다음에 PP 같은 경우는 100억 원대. 이렇게 우리들은 그 건물주를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행위를 선택한 게 아니라 레버리지라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빠르게 이루기 위해서 선택을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 현재 나이,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남은 인생을 살펴보시면서 나는 이 남은 인생에 레버리지를 어떻게 많이 경험을 하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나만의 파이프라인을 얼마나 누릴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펼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황나영 그룹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 2줄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와, 이거 어떻게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안 했다면 이 긴 인생을 내가 뭘 하면서 살았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네트워크를 선택을 안 했다면 약간 무섭다라는 생각도 조금 저는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했어요. 사장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레버리지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레버리지 시스템 그리고 레버리지 소득 잘 확장이 되고 있는지도 중간 점검을 중간중간에 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달려가는 건 영업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하고 나 혼자 하는 건 영업이에요. 사장님들. 그래서 이 내 팀이 잘 확장이 되고 있는지도 약간 조금씩은 스탑을 하셔가지고 보실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그리고 뭐 소통에 부재가 없는지 고장난 건 없는지 예를 들어서 뭐 그 보상을 풀 때나 뭐 STP 현장 미팅 때 테이블 나가실 때도 또는 한 번씩 살펴보시고 중간중간 점검을 하시면서 안정적이게 레버리지를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